자,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구간,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승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갤럽 기준 13대에서 20대 대선에서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1위 후보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15대 대선 김대중, 16대 노무현, 18대 박근혜 후보 등 반발짝이라도 앞선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자, 지난 대선 역시 블랙아웃 직전의 여론조사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8%였거든요. 실제 표차는 0.73% 차로 나왔죠. 자, 물론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일단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맞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8일 내일이죠. 이제 아침에 쏟아질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 어떤 판세를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지 이것도 관건이고요. 또 단일화가 성사될 건지 또 각 후보와 진영의 막판 리스크 관리도 관건입니다. 자, 이제 모두 29일, 30일 예정된 사전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최근에 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제 다시 벌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정하게 좀 작전이랄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과표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800명, 1000명을 놓고 하는데 가령 지금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0 몇십 명, 그다음에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 몇십 명 해놓고 지난번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김우준 프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그 여론조사가 일정하게 보수 측에 이롭게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표현됐고 그렇게 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뭐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 기관은 또 뭐 좌편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것은 정권 교체 희구와 정권 연장 희구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느냐,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53% 정도가 일정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고 또 후보 지지율이 보수 가표집에 의해서 뭐 40%대로 뭐 7%대로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차이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의 최종적인 표심, 최종적인 표의 그 차이는 아마 10% 이상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아마 이 흐름이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항상 바뀌라고 있는 거죠. 뭐.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출렁했던 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 본인들 발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관들을 수사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진행 못하도록 하겠다, 아예 공직선거법 규정을 없애버리겠다, 또 대법관을 무슨 100명, 300명을 넣겠다, 법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대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재명 독재의 서막을 알리겠다고 하는 공공연한 어떤 거를 그것도 대선 기간 중에 공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좀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TV 토론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가 뭐 여러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커피 원가 문제라든지 또 본인이 생각한 허구의 무슨 순환 경제, 선순환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TV 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되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능력 또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능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비판적인 평가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꽤나 빠졌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대법관 법관 자격증 없는 사람 임명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진정이 된 느낌들 아니냐. 어쨌든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어서 대선 당선되면 아마 이 사람들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현재 판세를 가지고 보면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출렁하고 주춤했었다. 주춤하는 그 과정 흐름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뭐 일주일 남은 시간이지만 또 어떤 출렁임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그 정도가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김병진 의원님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선거는 이미 상당히 정해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선거고 네. 이거는 이제 겸과 내란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는 가운데 약간씩의 이제 변동 정도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옹호했던 지지했던 어쨌든 이걸 들고 나가서 그 선거를 임하면 완전히 다른 후보라든지 자신들의 반성 성찰 속에서 국민들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 연장선 내에서 윤석열을 어쨌든 비호옹호하는 후보가 등장했고 그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더 약간 분식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까지 실패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행동 여기에 약간 뭐 발이 걸려가지고 좀 비틀비틀 한 건 사실이죠. 호텔 경제론이라든지 자기가 뭐 급비 원가 이런 이야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알았는데 그런 점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성찰 반성 사과를 전제로 한 리더십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끝까지 우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모르는 건 바보야 뭐 이렇게까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예를 들면 토론 태도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변동이 있어 왔는데 지금의 추세는 역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10%를 넘어서서 오늘 갤럽에 11%까지 나왔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약간 정체에 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우파 보수의 결집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일단 뭐 두 자릿수나 한 자릿수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 판이 변동되려면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화를 이야기하지만 단일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집권이 두려우면 국민의힘은 이 선거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 빠지는 결단 뭐 400억 가까이 선거 비용을 썼으니 우리는 못 빠진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미래를 걱정해서 다음 정부가 도저히 국민들에게 포퓰리즘을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 격차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결단을 오늘 밤 TV 토론에서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뭐 지지 선언까지도 필요 없네요. 그냥 이렇게 사라져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조사에서 뭐 정말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죽었다 깨도 이재명 후보를 못 꺾는데 이준석 후보는 뭐 오차범위 내라도 따라 붙었다. 뭐 그런 조사가 시중에 좀 꾸준히 나왔다면은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데이터상으로도 여전히 단일화 적합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방점을 찍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2017년도 탄핵 선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탄핵의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될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밖에 못 받았었어요. 그 말은 견제와 균형 심리가 여전히 작동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단일화가 좀 어렵게 되고 있다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총선은 회고적 투표라 그래서 심판적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가 못하면 야당에 힘을 주고 정부가 잘하면 여당에 힘을 주는 게 이제 총선인데 대선은 보통 이제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라 그래서 전망적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요. 누가 더 훌륭하고 도덕적인 지도자인가.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예상 밖의 어떤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되면 해볼 만한 그런 구도였을 텐데도 단일화가 좀 어렵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수의 그 과표집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이 과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조사냐 아니면 그만큼 보수층이 더욱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과표집이 되느냐. 요 두 개는 사실은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기 대선이 예상됐던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수가 한 30%, 중도가 30%, 진보가 한 25%, 나머지가 모름 무응답. 요런 패턴은 사실은 좀 균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신 거는 지금 본인이 중도라고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인 경우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나는 진보다라고 말하는 사람 국민 자체 비율이 매우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라는 단어가 조금 오염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께서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엄청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저는 과표집보다도 조금 응답의 비율에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해봅니다. 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지율 격차는 계속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점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면 민주당 견제해야 된다는 여론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뒤집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런 의견. 한 달이라도 남았으면 이준석 역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구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지지율은 더 빠져나갈 것 같다. 이재명이 승리해도 몇 프로나 나올지 궁금한데 탄핵 직후 선거인데도 박빙으로 이기면 집권하고도 흔들릴 것 같다. 단일화 안 되면 그냥 지는 거고 단일화하면 그나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하여튼 단일화가 오늘은 이제 크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는 지금 점점 불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다. 이렇게 거듭세기를 박았고요. 단일화가 있다면은 김문수 후보 사퇴뿐이다. 그거 외에는 단일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는 계속 한 뿌리였으니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이제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선대위원장은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이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출구 전략을 가동 중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의 판단을 존중한다. 3자 대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결국 내란 단일화 아니냐. 그래서 시너지 효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건 또 그 단일화라는 게 막판에 어떤 판을 이렇게 흔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 경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간의 그 단일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0.7% 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죠. 근데 이제 이준석
윤석하고 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의 경우에는 온전히 그 지지층 표가 이동하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뭐 단일화해도 효과가 크겠느냐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두수 부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 공세를 아주 세게 하고 있죠. 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까지 출마해서 단 한 번도 단일화의 우호적이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안 한다의 100% 가능성 0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뭐 뭔가 좀 변수의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은 굳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없고 이걸 뒤집으려면 뭔가 변수로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뭔가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을 새롭게 해서 자신들을 새로 보여서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기보다는 맨날 생각하는 게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뭔가 좀 유리하게 판을 만들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공세를 계속하면 패배의 원인이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준석 후보에게 뭐 덤티기를 씌우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요. 또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사표 심리라고 하는 걸 자극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계속 거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변수 하나는 단일화라는 형식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위헌정당 심판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뭐 총통제라고 부르고 사법국까지 장악한다면 진짜 그렇게까지 나올 건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당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누구로 해야 이기는 거야? 확장성,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높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금 대선의 여론조사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높고 그러니까 확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2030에서의 그 지지는 이재명 후보의 상대적 그 경쟁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 잘 넘어가지 않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60대 이상의 세대 투표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적 후보로 선다면 이렇게 표가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 이야기했던 세대 포위론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공학에 지금 1차적 공학만 생각하는데 이게 고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이 답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죠. 국민의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깝깝해서 이거 사표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뭐 지지율을 올려서 어쨌든 잘해도 2등 무난한 2등을 할 것인지 한번 뒤집기를 해서 1등을 이준석으로 만들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은 뭐 우리가 후보만 하고 뭐든 원하는 건 다 양보하겠다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김재원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아침에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당선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젊은층 지지가 이준석 후보가 많은데 20대들은 그 사표 심리가 작동은 안 할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에 전체적인 판을 흔들 만한 가장 강한 이슈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추진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당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판을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갈랐느냐 그건 사실은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근데 지금도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지막 이벤트긴 한데 이 자체가 전체 판을 가를 만한 요소가 될 것인지 그건 또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여서 어쨌든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당 내부에서도 중요한 건
이번 선거 자체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단일화보다 더 앞서서 철저하게 좀 반성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죄송한 어떤 마음, 이런 것을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더 강렬하게 또 매번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단일화 이상의 더 중요한 선거운동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지율,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변동 뭐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다음번 정권을 연장해서 간다면 쟤들은 어쨌든 겸손할 것이다. 예. 쟤들은 국민들을 섬길 것이다. 쟤들은 두 번 다시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사고를 안 칠 것이다. 이런 확신이 국민들에게 서야 되잖아요, 보면. 네. 근데 지난번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형 사고에 대해서 아직도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애매하다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떤 독재적 국가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정말 뼛속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국민들이나 중도층한테 아직까지 확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기제는 못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단일화 중요하고 단일화 하긴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저런 헌정 질서에 대한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게 더 우선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뭐 단일화 관련은 좀 해두고요. 그 이낙연 전 총리죠. 오전 11시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에 동행할 수 없다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뭐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이제 이 보수정당에 있던 분들이 이재명 캠프로 이제 많이 건너갔는데, 사실상 지금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인 야합 아니냐, 사쿠라 행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막판에 좀 변수가 될까요?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뭐 본인 스스로가 전혀 뭐 그게 없고 지지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전병헌 대표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합당에 가 있다는 게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뭐 막판 변수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무슨 독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큰 공포는, 예컨대 만에 하나 김문수가 됐을 때 윤석열 정부에 있던 안보실 스텝이 다시 붙으면 도로 윤석열 정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비폐화시킨 것에 대한 공포가, 저는 물론 뭐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이재명의 독재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큰 공포예요. 실제로 그것은 정치적인 말하자면 강압이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김문수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무능한 계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에 대한 피해가, 국가에 대한 피해가 훨씬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뭐 공학적으로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한 정권을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원맨쇼로 안 됩니다. 심지어 뭐 허은하든 누구든 옆에 있는 사람 다 떠라는데 대통령실에 누구 데리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럼 결국 단일화도 이준석만 대통령이 되는 거지, 밑에는 다 과거 윤석열 스태프들이 간다. 제가 엊그저께 러시아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시구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 안 돼, 러시아 안 돼, 이런 정권이 다시 선다는 게 말이 되냐, 왜 PK가 돌아서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네, 윤지 대표. 예. 근데 그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 되든 뭐 친윤의 어떤 그 내각이나 스텝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쾌히 술을 끈 적이 없다. 근데 그건 필요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자꾸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 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뭐 알고 보니 진짜다, 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국민들의 시선을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이냐가 아니라 이재명이냐 김문수냐라고 하는 개인 대 개인의 비교로 가져가는 거는 좋은 캠페인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냥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 같다. 안철수 사례가 있으니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엇갈리는 의견 주셨습니다.